리登辉전 총통은 7월 30일 타계했습니다. 리登辉는 중화민국 사상 첫 번째 국민 직선 총통이며 그에 대한 공과는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현재는 민주선생, 타이완 국부라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일본 황민, 중국 국민당을 망하게 한 배신자 등의 혹평도 있고 탈중국화와 타이완 독립 추진자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1984년 장진고 총통 시대에 시해동민 부총통이 퇴직하면서 장진고 총통은 리登辉를 제7대 부총통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러다 1988년 1월 13일 집권 중국 국민당 주석을 겸한 장진고 총통이 사망하자 리登辉는 부총통의 신분으로 곧바로 총통 직위를 계승받아 중화민국 사상 첫 번째 타이완성 출신의 총통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1990년 5월 20일 리登辉는 제1기 국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중화민국 제8대 총통으로 선출됐고 1996년에는 중국 국민당이 리登辉를 총통 후보로 역시 타이완성 출신의 리엔잔을 런닝메이트인 부총통 후보로 추천해 당시 54%의 득표율로 제9대 총통이 됐는데 중화민국 역사상 첫 번째 국민투표 직선제로 선출된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12년의 총통 임기 내에 리登辉는 중대한 민주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100% 언론자유 지지, 1989년 티안men 사태 당시 중공의 무력 진압을 질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시회의를 소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헌정개혁에 참고했고 1990년에는 들백합 학생운동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래 중국에서 선출한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회 원로 중앙민의대표 퇴직 문제를 해결하고 1991년 5월에는 국가동란 평정 시기에 종식을 선언하고 1차 개헌을 전개하여 중앙민의기관의 의원들을 새로이 선출했으며 개헌 후에는 중화민국의 민주개혁은 더욱 신속하며 심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리登辉는 총통 임기 내에 실리 외교를 추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묵인하며 여러 국가와 수교 또는 국교 회복을 진행했으며 1995년 그의 모교인 미국 코넬 대학교를 방문할 때 국민은 늘 내 마음에 있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진행하고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그는 타이완의 중화민국 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코넬 대학교 방문과 공개 연설은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유발하여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의 남북 해상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모의 훈련을 진행해 당시 세계가 주목한 이른바 타이완 해협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99년 7월 리登辉는 도이치벨레와의 단독 영상 녹화 인터뷰에서 해협 양안 관계는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이른바 양국론을 제시해 국제정치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7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은 주권 독립국가이며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이라고 지적하고 이름 바로잡기, 재현, 국가 정체성, UN 가입은 국가의 정상화라는 등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 리登辉 총통 임기 만료 당시 제야민주진보당은 첸쉐변을 총통 후보로 추천했는데 당시 첸쉐변은 39.3%의 득표율로 중화민국 제10대 총통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리登辉가 계획했던 그의 임기 내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상을 실현한 것이며 또한 중국 국민당은 55년 동안의 집권에서 처음으로 야당이 됐습니다. 2000년도 이래 타이완은 세 차례의 정당 교체가 있었는데 리登辉가 12년 동안 총통 자리에 있으면서 이원제 시대의 상원에 해당하는 국민대회를 철폐하고 만년 입법위원회 퇴직을 구현했으며 총통 직선제를 실현해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경쟁성 정당 체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국민당은 리登辉로 인해서 세력과 실력이 모두 약해졌으나 타이완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리登辉의 공헌은 절대로 작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RTI 한국어 100점입니다.